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벌? 1960년대 재벌 탑 10 중에서 지금도 살아남은 재벌은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1966년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제목이 재벌론. 근데 부제가 재밌습니다. 자본 축적의 몸부림, 그것은 밀수로 나타나기도.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의 대표 재벌 그러면 어디겠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되겠죠. 삼성 이병철 회장이 비료 공장 만들었다가 사카린 밀수를 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1960년대에 등장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재벌 10곳을 여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나라 10대 재벌로 손꼽히는 것은 삼성에서부터 럭키, 지금의 LG죠. 그 다음에 들어보셨어요? 개풍, 삼호, 삼양, 금성, 금성은 지금의 쌍용이죠. 흥한, 옛날 전설의 화신백화점, 대한전선, 동양, 판본. 여기서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 럭키랑 삼양밖에 없죠. 개풍 사라졌고요. 삼호 일찍이 사라졌죠. 금성 쌍용 해체됐죠. 흥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전선 어디 갔나요? 동양 오리온, 동양은 이미 사라졌죠. 판본, 방림방적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유지하는 회사가 그 중에 10개 중에 3개밖에 되지 않고 재벌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지요. 1938년도에 대구에 삼성상회를 만듭니다. 자, 삼성상회의 대표 제품이 뭐예요? 제분, 밀가루, 제면, 국수죠. 그래서 별표 국수를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구에서는 별표 국수보다는 소표 국수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어찌됐든 양조장도 했고요. 첨가물과 건어물 도매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1948년도에 서울에 삼성물산을 차리게 되지요. 근데 전쟁 때문에 곧 망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삼성물산을 다시 차리게 되죠. 전쟁통에 고철 모아가지고 그걸 외국에 팝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필품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제1제당, 제1모직을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갑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벌. 자, 럭키 재벌이라고 경향신문에서는 썼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요, 락키였습니다. 영어의 럭키를 가져다가 썼는데 이 럭키가 이게 한자로 보면 즐거울 락, 기쁠 희, 럭키, 라키. 이름이 통하는 거죠, 어감이. 그래서 라키를 쓰다가 나중에 럭키로 가고, 그 다음에 럭키그룹, 럭키금성그룹, 지금의 LG가 된 거죠. 자, 역시 구인의 회장도요, 포목점을 먼저 차렸어요. 그러다가 1947년 부산에 라키화학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공전의 대히트를 친 게 바로 럭키 크림이에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만 알 것 같은데 동동구리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럭키 크림을 팔려고 부산에 이제 장사꾼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북을 들고 나가서 둥둥 2번 치고 크림의 일본어 발음이 뭐예요? 구리무잖아요. 그래서 동동구리무가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럭키를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마트 가시면 100개 가까운 치약을 앞에 놓고 여러분 뭐를 사야 되지? 결정장애에 빠지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1970년대까지도 치약은 거의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가서 치약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고민하면 됩니다. 럭키 치약 큰 거 살까, 작은 거 살까? 많은 사람들이 치약, 칫솔들을 또 많이 쓰고 있죠. 여기 보세요. 칫솔. 예. LG네. 예. 그리고 이 크림 용기를 만들다가 플라스틱을 또 쓰게 됩니다. 플라스틱 생산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산 최초의 머리빗, 플라스틱 빗을 만들어 팔기도 하죠. 또 이 럭키를 얘기를 할 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골드스타, 금성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금성 가전제품 회사를 차려서요. 라디오,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 그다음에 선풍기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전화기를 만들어 팔아 보급하기 시작한 것도 금성사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럭키는요. 구씨와 허씨 간의 동업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쭉 컸는데 이제 계열사도 많아졌지만 자식들도 많아졌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싸우겠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분리합니다. 그게 바로 GS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LG와 GS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0년대 10대 재벌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삼성과 럭키, 네, 이제 분리해서 LG와 GS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중요한 기업들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서도 앞서간 기업들이에요. 1956년, 57년 공채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두 회사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사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제 뭐 추천받아 가서 그냥 쓰든지 아니면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냥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쓰던 때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보통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 하면 교사가 되거나 은행에 들어가거나 또는 공기업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럭키 같은 이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으로 취직을 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죠. 자,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결국 생존을 했을까요? 끊임없는 신사업을 발굴을 해온 거죠. 사실 이게 재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어발 확장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하긴 하지만요. 결국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 간의 갈등도 벌어지죠. 그 럭키가 금성사를 만들어서 가전제품 생산을 막 해서 잘 나갔는데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전자제품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만듭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구인회 회장이 이랬다고 하죠. 이병철 회장은 사돈하는 사업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거 상대 못할 사람이네 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도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컸고요. 지금도 재벌로 남아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그러면 지금은 사라져간 재벌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